안녕하세요. 안녕 야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옛사람들은 바다는 말라봐야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속을 안다고 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가 어리석다며 비웃었던 한 머슴의 이야기입니다. 말은 더듬고 행동은 느려 보였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 가장 큰 충심과 지혜를 보여준 사나이. 그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에는 김성현 대감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김 대감은 이조 참판을 지낸 청렴한 문신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사로 조정 안팎에서 존경받던 인물이었지요. 권세가들이 토지를 빼앗고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그는 늘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든 나무는 먼저 찍히는 법. 김대감의 올고듬은 탐욕스러운 권신들의 눈엣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저택에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키는 7척이 넘고 어깨는 산처럼 넓었지만 얼굴에는 늘 멍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더듬거렸고 일을 시키면 한 박자씩 느렸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그를 두고 힘만 센 바보라 불렀지요. 그 머슴이 바로 돌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대감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심부름은 돌쇠에게 맡기곤 했. 그러던 어느 새벽 김대감의 저택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김성현,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순순히 결박하라.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지만 조작된 고변 앞에서 김대감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식솔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달려나왔습니다. 대감마님, 왜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나졸들은 비웃으며 돌쇠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힘껏 밀어도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었지요. 나졸들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김대감은 급히 돌쇠를 말렸습니다. 괜찮다, 물러서거라, 이건 오해다. 돌쇠는 더듬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대감은 결박당에 끌려갔고 사흘 밤낮 가혹한 문초 끝에 북방 변경으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유배 떠나는 날 저택 앞에는 몇 안 되는 가족과 하인들만 남았습니다. 김대감은 담담히 말했지요. 나는 결백하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 순간 돌쇠가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도 따라가겠사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집사는 급히 말렸습니다. 유배지는 험하고 먼 곳이며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혼자 가시면 누가 모시옵니까? 소인은 대감마님께 목숨 빚진 몸이옵니다. 그 말에 김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돌쇠를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야, 여기 남아 잘 살아라. 그렇게 김대감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멍하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서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돌쇠는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아무 말 없이 골목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대감은 나졸 둘의 호송을 받아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째 밤 산골짜기 허름한 주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김대감은 우연히 나졸들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정말 해치우는 거요? 한양 어르신 명이야. 유배지 가기 전에 처리하라더라. 그 순간 김대감은 알았습니다. 유배는 끝이 아니라 제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산길 절벽에서 사고로 위장해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밤이 깊어가던 그때 창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창문 틈으로 보인 얼굴, 바로 돌쇠였습니다. 내일 새벽 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 평소처럼 행동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뒤 돌쇠는 다시 얼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대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돌쇠가 한양에서부터 몰래 따라온 것입니다. 다음 날 좁은 산길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졸 하나가 김대감을 절벽 쪽으로 밀려는 순간 갑자기 발목에 덩굴이 감기며 쓰러졌고 위쪽에서 돌덩이가 굴러내려와 길을 막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숲에서 나타난 사람 돌쇠였습니다. 저기 돌이 굴러와 위험하옵니다. 그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우연인 척 굴었습니다. 나졸들이 돌덩이를 치우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돌쇠가 나섰습니다. 제가 치워드리겠사옵니다. 그리고는 어른 허리만 한 바위를 한 손으로 들어 계곡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나졸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김대감을 해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정말 돌쇠는 단순히 힘만 센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모두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을까요? 김대감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돌쇠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상황을 정확히 읽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충심을 지킨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쇠의 이야기 중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정체와 진짜 선택은 유배지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돌쇠가 어떻게 백성을 살리고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야담 구독.